안녕하세요. 로샤 심리상담연구소 양성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이죠. 제가 앞서 왜 이 영상을 제작하는지 그 영상의 목적을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여러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인데도 교양으로 나는 좀 심리 공부를 하고 싶다, 심리 검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천 도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사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책들 중에서 꼽았어요. 특히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 읽으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된다 하고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단한 검사 BGT에 대한 책인데요. BGT는 정종진 선생님이 이제 항상 꽉 잡고 계시죠. 지금 거꾸로 보시죠.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작아서 읽기도 쉽고요. 공부할 거리도 적어서 좋습니다. 그다지 부담감이 덜해요. BGT는. 이 책 보시면은 그 척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64쪽에 보면은 정신병리 척도에 채점 항목과 척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배열 순서부터 몇 점 몇 점 점수가 매겨지는지, 그 다음에 도형 A의 위치, 공간 사용, 중첩, 용지 회전에서 17가지 척도가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막연히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이게 17가지가 어떻게 다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뇌에 집어 넣어야죠. 우리 뇌가 좋아하는 거는 반복 학습,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적고 말해보고 내가 직접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필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항상 공책과 연필 옆에 놔두고요. 그대로 다 베껴 썼습니다. 필사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척도가 되는 17가지를 다 썼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배열 순서. 배열 순서가 중요하구나. 도형 A의 위치. 도형 A의 위치가 따로 있을 만큼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공간 사용.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점수가 매겨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많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고 작은 정종진 선생님 책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MPI가 있는데요. MMPI는 좀 큰 산 같죠. 공부하시기에. 그런데 이렇게 쉽게 풀어 쓴 MMPI 2A 해가지고 성태훈 선생님이 쓰신 학제사 책이 있어요. 물론 이 책 말고도 MMPI 공부할 수 있는 책들 있죠. 근데 기본을 공부해야 되겠다, 좀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성태훈 선생님은 워낙 책을 재밌게 잘 쓰시고 쉽게 쓰시기 때문에 참 친근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친근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세세하게 그 전체 내용을 다 담았어요. 이렇게 작은데도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면은요, 저는 항상 책의 맨 뒷페이지를 공부하거든요. 노트하고 연필 딱 들고요. 이 찾아보기를 펴니다.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책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숫자부터 시작해요. 0번 척도. 0번 척도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기억, 가정 문제. 그러면 가정 문제에 대해서 MMPI에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죠. 또 필사랍니다. 가정 불화, 각 척도의 핵심적 의미, 이렇게 써나가면서 보면요, 가끔가다 이거는 뭘까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페이지 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이구나 할 때가 있고요. 물론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또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공격성. 이거는 3번이나 출연을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중요한 건가 보다 해서 또 이제 찾아보고 공격성 척도는 이러이러한 거구나 또 이제 공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쓰고 또 쓰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긍정 정서 써보면은 이 MMPI는 낮은 긍정 정서도 체킹을 하는구나. 그런 거 이제 쓰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고의 오류, 사회적 책임감,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우리가 산을 막연하게 오르려고 하면은 짐도 무겁죠. 도대체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 한번 훑어보고 가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곳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 거를 읽어보고 가는 것과 그냥 막연히 산 앞에 딱 내려서 등산을 해야 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꼭 써보시라고 저는 꼭 추천을 해요. 지능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MMPI2 이 책 보시면 좋다. 그리고요. 임상 1급 준비하려면은 이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하죠. MMPI는 좀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권 정도만 더 추천할게요. 자, 바로 우리 대선배시죠. 임상심리사 1호 김중술 교수님 그분의 책인데 이분이 MMPI에 대해서 들여오신 분이고 우리가 이 MMPI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쉬운 성태훈 선생님 책 먼저 읽고 그 다음에서는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이 김중술 교수님 책 읽으면 좋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요 후반부에 들어서 쌍으로 있는 척도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1번 척도 같은 경우는 쌍으로 있는 경우 많잖아요. 1, 2 척도일 때 이런 특성이 있고 1, 3 척도일 때 이런 특성이 있고 1, 4 척도일 때는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쌍으로 나타난 척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술적인 책 나 이제 읽을 수 있어. 이제 기본적인 입문서 뗐으니까 그 다음 학술적인 책 읽어야 되겠다. 임상 1급 시험을 보는데 좀 더 깊이 있는 MMPI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책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려운 산 하나 있죠. 로르샤. 로샤입니다. 근데 로샤도요, 이렇게 성태훈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쉽게 풀어쓴 로르샤. 책 제목조차도 쉽게 풀어쓴 로샤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최대한 쉽게 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교수님께 특강을 듣고 교수님께 배워도 나 포기하고 싶어. 로션은 포기하고 싶어. 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MMPI2 공부할 때도 그 방법을 했었잖아요. 필사는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학문을 공부한다. 낯선 영역이다 할 때는 필사를 하셔서요. 뇌에 자꾸 입력을 시키셔야죠. 그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 수억, 수천만 어깨에 그 뉴런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쫙쫙 뻗어가지고 다 흡수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과 다 이렇게 네트워킹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머리에 슈퍼컴퓨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입력만 시켜주세요. 자, 맨 뒷페이지 볼게요. 로샤야말로 기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찾아보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알파벳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A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소문자 A부터 시작을 하네요. 소문자 A 하고 능동이라고 써 있어요. 예. 액티브 약자잖아요. 능동. 그래서 그런 기호가 있어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A, B, C, D, E, F 해가지고 기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호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로샤 카드 10장 그 그림들 머릿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로샤에 대해서 실시도 할 수 있고 채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필사를 하십시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로샤가 만만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필사를 하세요. 그래서 H, 실제 인간 전체. 이렇게. HX, 인간 경험. 쓰세요. 한 번 쓸까요? 두 번 쓸까요? 원하시는 만큼 쓰세요. 내 머릿속에 많이 넣고 싶으시면 10번이라도 쓰세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네. 필사하십시오. 그리고 쓰다 보면요, 이제 한글 부분이 나오네요. 기억, 감정 조절 하면은, 아, 로샤는 감정 조절에 대해서 나오는구나 하면서 쓰면서 공부가 되죠. 읽기 전에 벌써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내용일까? 240쪽에 있네? 그럼 240쪽 찾아서 보세요. 네. 아, 나는 빨리 끝낼 거야 하시면은 그냥 찾지 말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검사, 객관적 지각.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고립 지표. 해서 이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제 아무리 어렵다는 로샤도요. 제 아무리 등반하기 어렵다는 에베레스트도요. 만만해집니다. 네, 에베레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필사 10번이라도 하세요. 예. 정말 남한테 안 가고요. 전부 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아낌없이 어깨 아프도록, 팔 아프도록, 손 아프도록 쓰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는 HTP는 그냥 이런 책 봤어요. 뭐 아동에 대한 책이지만 뭐 굳이 아동 공부하려고 산 건 아니지만은 이 책 읽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 검사 남았죠. 그래서 YG4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팔지는 않지만 아덴스 책 이 책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책이 두꺼워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말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읽을만 했고, 이것도 역시 전공서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차례가 나오고 뒤에 찾아보기가 나오죠. 책을 읽을 때는 목차를 먼저 보셔서 어떤 차례로 흘러가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개관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읽고 쓰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 책을 읽는 게 쉬워집니다. 금방금방 술술 넘어가죠. 한번 훑었잖아요. 찾아보기에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아이용은 이제 위스크 5 버전 저는 봤는데요. 이제 그 유명한 곽금주 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위스크 4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작년에도 시험에 이제 위스크가 나왔었나? 네, 죄송해요. 그 위스크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5가 이제 좀 나올 만도 해요. 이제 그 5도 많이 퍼졌거든요. 네, 4와의 차이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되게 긴장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도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예. 뭐 5는 이제 5개 영역이죠. 보통 4가지 영역인데 그런 차이 있고 해서 이 책도 좀 난 여유가 있어, 포기하지 않겠어 하시면은 이 어린이 지능 검사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렇게 책을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상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심리검사를 누가 만들었죠? 예,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MMPI는 임상심리학자도 이제 끼워서 같이 만들었지만 정신병리를 공부한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게 심리검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공부하는 정신병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저께 설명한 MSE 정신상태검사 생각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찾아내는 척도죠. 그거야말로 훌륭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봤는데요. 그 쉽게 설명한 정신과 면담법이라는 책이에요. 황소걸음 아카데미 거기서 나왔네요. 두께는 조금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제가 이런 책을 굳이 꼭 읽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샤 같은 경우에 특수 점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우원적 사고는 뭐 DV, 뭐 TR, 뭐 우화적 합성, 뭐 인컴, 페브컴 막 이러는데 이걸 왜 측정을 할까? 왜 이게 조현병 증상일까?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MSE에 보면은 이제 외모부터 해서 쫙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의 인지는 어떤지 이런 거를 면담으로 쫙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검사죠. 그래서 이 MSE에 대한 책을 공부를 하면 심리검사 전반에 대한 기본에 대한 공부가 되겠구나 해서 이 책을 사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큰 도움이 되었고요. 우리는 정신과 영역이에요. 임상심리사는 상담의 영역과 이제 교집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담은 심리검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임상심리사가 필요하죠. 임상심리사가 검사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주면 그걸 참고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죠. 그런데 상담사인데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면은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정신과가 아니지만 여기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도 치료사지만 상담사도 치료사잖아요. 임상심리사도 치료사고.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임상심리사가 되어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내리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의 영역 이런 공부도 해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리 입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욕심이 있고요. 그거는 시험 합격하신 후에 하셔도 뭐 늦지 않습니다. 네, 공부할 게 많나요? 예, 뭐 시간 많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시험 좀 남았죠? 예, 충분히 이제 필기 보신 후에 이제 하루에 한 권씩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인인데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상담사인데 임상심리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 어디쯤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경계라는 곳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그런 지대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민복 시인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시구 하나 읊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죄송해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예,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